시계 생활은 롤렉스를 부정하면서 시작해 롤렉스를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죠. 하지만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굳이 파니스로 시작해 파니스로 시계 생활을 끝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예 공산당원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대륙의 기상이 느껴지는 중국, 악명 높은 공산당과 짝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게임부터 자동차, 명품까지 카피를 안 하는 것이 없죠. 이 짝퉁들 중에서 가끔 대륙의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성비로 인정받는 파니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2005년 홍콩에서 탄생한 이래 현재까지 각종 명품 시계의 디자인을 오마주해 여러 시계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1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명품 시계의 디자인과 가격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산 시계 파니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파니스를 알아보기 전에 홍콩에서 발달한 시계 산업에 대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홍콩은 시계 산업이 예전부터 발달해 있었는데 이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홍콩에서 명품 시계 모조품들을 생산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부터 인건비 문제 때문에 홍콩의 시계 제조사들은 가까운 중국의 광저우나 선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2005년 이전 파니스의 모태였던 회사들도 중국으로 넘어간 뒤 모조품 시계 혹은 브랜드가 없는 시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유 샤오지안 홍이라는 중국인 사업가가 2005년 이 회사들을 인수하고 현재의 파니스라는 브랜드를 붙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모체가 되었던 사업체의 뒤를 이어 파니스 시계는 중국 광저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죠. 과거 시계 부품과 무브먼트만 생산했고 중국을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가 없었다는 점에서 파니스의 등장은 중국을 대표하는 제일 시계 브랜드의 탄생이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파니스는 도대체 왜 창립되었을까요? 회사 운영진들은 기존의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이 너무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졌습니다. 생산 비용은 매우 저렴한데 마케팅과 유통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쓰고 이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파니스는 유통 채널을 온라인으로 한정하고 광고를 하지 않는 형태로 각종 비용을 줄이고 저렴한 시계를 출시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싸고 괜찮은 시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짝퉁을 만들던 노하우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 능력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니뚜기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파니스라는 브랜드가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파니스는 이미 많은 인기를 끌었던 디자인의 시계들을 오마주에 만들어져 겉모습만으로는 충분히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했죠. 또한 각종 비용을 줄여 제품 가격을 낮췄고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명품 시계에 준하는 퀄리티를 확보하고자 한 게 성공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파니스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난 그저 얼마 되지 않는 훌륭한 시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니스의 시계는 사실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 첫 번째 한계점은 디자인입니다. 짝퉁은 아니지만 명품을 따라 짝퉁 취급을 받는 디자인이죠. 진정한 시계 매니아의 입장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시계죠. 물론 이 방법은 파니스나 중국 업체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사업 모델의 기본이라면 브랜드의 이미지는 좋을 수가 없겠죠. 파니스의 두 번째 한계이자 단점은 바로 헤리티지입니다. 파니스가 싸구려 브랜드의 이미지를 갖는 건 지금까지 쌓아온 헤리티지 없이 명품 시계의 디자인을 차용해 시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계식 시계 시장에서 헤리티지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기계식 시계를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브랜드의 역사성과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한 네임밸류, 브랜드 이미지 등에 사람들이 매료되기 때문이죠. 또한 기계식 시계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고급 브랜드의 시계를 찾고 비싼 시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파니스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파니스는 그저 소비자들에게는 중국산 짝퉁 쓰레기 장난감일 뿐이죠. 파니스의 세 번째 한계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현재 파니스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시티즌의 미오타, 중국 자체 무브먼트 회사인 시걸과 딕스먼트 광저우의 제품입니다. 애초에 들어가는 무브먼트 자체의 수준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심지어 시계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만 개별로 사서 조립하는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파니스가 쿼츠처럼 기계식 시계 시장 자체를 뒤흔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보급하지 못한다면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계식 시계 시장에서 파니스 같은 브랜드가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그 설립 의도는 좋았지만 어느 누구도 파니스라는 브랜드를 진지하게 구매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중국산을 멋진 겉모습으로 포장해도 결국 중국산은 중국산일 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파니스를 장난감 정도로 인식하고 구매하거나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의 이런 생각은 바뀌기 힘들 것이며 파니스 시계에 장난감 그 이상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치킨 5마리는 먹을 수 있는 돈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